예, 여러분, 자연생태보건 기사 필기 2021년 두 번째 시험 5과목 법규 해설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법규는 과목이 사라졌지만 4과목에 한 10문제 살짝 넘게 1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런 5과목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 기출문제라고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1번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예, 뭐 공원마을, 공원자연보전, 공원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심 완충 협력 비교될 수 있는 것이 핵심 지역은 이제 공원 자연보존, 완충 구역은 공원 자연환경, 그 다음에 사람의 생활 터전은 공원 마을, 공원 마을지구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공원법에. 그 다음에 별도로 문화유산이 있는 것은 공원 문화유산지구가 따로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 자연보전 이것이 핵심. 공원 완충이 없네요. 공원 자연환경, 공원 자연환경이 없고 공원 마을 협력 전이가 있고요. 공원 문화유산 별도 있고요. 여기 없죠. 자, 82번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죠.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허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거는 조금 서비스 문제 같습니다. 농산물 가공은 해야죠. 어린 놀이터는 전국 어디나 뭐 백두대간 그 핵심만 아니라면 해야죠. 무슨 이렇게 생태자연도 너무 1등급이 아니면 해야 되겠고, 국방군사는 뭐 이게 우리나라 그 방위가 있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1번이죠. 방위가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해야 뭐 농지도 있고 생태자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자,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라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예. 요거는 그냥 감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농지법을 뭐 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자연환경보전법이란 법이 있는데 생태자연도는 몇 번 다루었죠.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구분하는 지역 중에서 별도 관리 지역, 생태자연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왜 초록색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진한 초록색, 요거는 연한 초록색, 연두색, 요거는 하얀색 이렇고, 그 다음에 별도 관리 지역이 있었죠. 그것이 그 역사나 문화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생태경관보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얀색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 공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생태자연도의 별도 관리 지역은 뭐 이거나 도시의 녹지 보전 지역 뭐 이런 것들 그 등등인데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공부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의 시행령, 아마 대통령령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석에 있는 문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석에 있는 문제다.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과 이런 거에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표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혼효림이라는 것은 섞였단 말이죠. 침엽수와 화렵수가 25 내지 75% 사이, 하나가 25면 하나가 75고 하나가 50%면은 침엽수가 50%면 화렵수도 50%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혹은 75, 25 이렇게 되고 25 초과 75 미만, 이것이 맞을 테고, 치순이라는 거는 유치원 할 때 그 치자죠. 어린 나무들이라는 것은 가슴 높이 지름, 소위 말하는 흉고직경, 우리 사람의 가슴 높이에 해당하는 나무의,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는 그곳에 나무 지름이 6cm 미만 되는 것이, 6cm가 안 되는 것이 50%가 넘으면 치수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꽤 나오는데, 뭐 자연환경보존법 뭐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생물다양성법.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국계법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용도 구역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것은 용도 지역 제일 중요하죠. 전국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한 10개쯤 되죠. 경관지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호지구 뭐 방제지구 10개쯤 있었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뭐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요런 개념들을 보완한다는 것이 용도 구역이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돼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옛날 구옥, 단독주택들 잔뜩 있는 곳을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다 부시고 아파트를 만들자, 부수고서, 그럴 적에는 이 도시의 경치를 망가뜨린다고, 1층이나 2층이면은 경치가 괜찮은데, 뭐 20층, 30층으로 지으면 니네들이 도시 경관을 망가뜨렸으니까, 개발을 하니까, 그 서울시에다가, 이 국가 서울시에다가 땅을 바쳐라. 도로나 무슨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거를 부담해야 된다. 기반 시설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요, 무슨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안 해도 되고, 이거 뭐 강남 한복판, 뭐 명동 한복판, 뭐 이런 데는 이런 데로 지정된 곳은 안 해도 되고, 보통 이제 주택가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이런 걸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을, 국가나 서울시에다 갖다 바치는 것을 기부한다 해서 기부 체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네들이 그 아파트 단지를 넓게 개발하니까 국가에다가 길도 좀 내놓고, 그 서울시나 각 도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놀이터도 하나 내놓고, 뭐 공원도 하나 만들어서 기부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만 해도 되고,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역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대충 다루었지만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죠. 이렇게 길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거를 이제 한 블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 블록을 이제 그 단독주택들이 다 모여서 여기 집주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읽어보시면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일부입니다. 무슨 구 무슨 동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뭐 노원구 상계 3동의 아주 일부 지역,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건데 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굉장히 작은 범위에 있는 거기에 그 개발하는 계획을 말한다. 다음 4번 공동구라는 것은 이게 구라는 건 하수구 할 때 구자죠. 그 땅 속에 커다란 그 파이프나 관 같은 거를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가스관, 수도관, 그 통신 설비, 선 이런 것들을 하수도를 전부 몰아서 공동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수구도 밑으로 내려가고 전기선도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긴 좋죠. 근데 전봇대가 없이 이렇게 하면 한 10배인가 20배의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가 틀렸으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이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였죠. 일단 86번 산지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지 구분에 공익용 산지, 준보존 산지, 임업용 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들면 산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해놓은 그런 곳이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구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87번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생물다양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전략을 몇 년마다 해야 되는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은 중요한 곳이니까 2년마다 하도록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88번 자,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뭐란, 가로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거 환경오염이죠. 벌써 세 개 제일 중요한 거 나온 거 보면 환경오염, 무슨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빛공해도 있고. 89번 독도 등 도서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도서특별법에서 특정 도서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제한할 수 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국가가 이 법으로 특별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군사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1번이라고 했고요. 조난구조도 이게 사람 구하는 거니까 1번으로 해야죠. 개간, 요즘 개간 잘 안 합니다. 매립, 준설, 간척, 간척은 안 한 지 한 20년도 넘었고요.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자연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도서라면은 특별법이라면은 하기가 쉽지 않겠죠.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제한 개발은 중요하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재해 발생 방지, 예, 태풍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는 할 수도 있겠죠. 잘 읽어보면 예, 중요성이 떨어지고 요즘에 잘 안 하는 것들. 90번 야생동물 보호법, 야생동물법. 이것이 환경부 장관이 멸종위기 이 야생동물을 지정하는 것은 5년 단위.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법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5년 단위.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고, 기초조사는 이거와 관련된 기초조사입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한 그 기준은 주기는 몇 년마다 하느냐? 5년마다. 91번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 기준, 대기 환경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산화황,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24시간이 0.05, 0.06 요 근처라고 그랬죠. 오존은 24시간이 아예 없고 이게 좀 세니까 8시간이 0.06, 그것도 비슷한 것이고, 일산화탄소 요거 그 텐트 같은 데서 불 펴놓고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그 질식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시간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25ppm. 참 이제 요런 정도를 중심으로 기억을 했는데 납벤젠까지 이렇게 했네요. 조금 구석에 있기는 합니다. 여력이 되시면 외워두시면 이거 좀 마이크로인데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크로미터 세제곱미터당 0.5인데 납과 벤젠이 다 0.5네요. 0.5? 납은 0.5, 벤젠이 그냥 5. 여기 0.5라고. 조금 구석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국토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데, 국토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별 단위였죠. 우리나라 전체 그 다음에 시군 이랬는데 요즘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죠. 요즘에 초광역권 계획 한 두세 시군, 여기서 시라는 거는 큰 시죠.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초광역권 계획.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초광역권 계획. 그거 말고 지역 계획이 있고 부문결 계획이 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국토계획이 5개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6개로 돼 있고, 요거 말고 국회법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 밑으로 여기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기준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군사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군사에 대한 계획보다 우선하면은 그런 나라는 많지 없겠죠. 별로. 군사가 우선이고 국방이 중요하니까 국토종합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3번 디귿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짭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다시 바꾸고 손을 보지만 20년 앞을 내다보고 국토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단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20년 단위,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 자연공원 기본계획,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이런 것들, 도서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특정 도서. 그 다음에 5년도 중요합니다. 습지는 5년, 습지 기본계획 5년,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그 세우는 것도 5년, 외래생물 관리 계획 5년. 예. 아까 배웠죠?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조사도 5년. 예. 다양성 조사. 생태자연도 1등급은 2년마다 한다고. 예,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20년 단위고요. 다음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맞죠? 맞고 옛날 기준으로 맞는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여기 초광역권 계획이 들어와야지 됩니다. 93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금방 했죠? 예. 자, 습지보전 계획도 5년이고 생물다양성 전략도 5년마다 한 번씩, 외래생물관리 계획도 5년인데 자연환경조사,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자연환경조사를 앞으로 빼놨습니다. 다양성 조사. 생태자연도 등급은 2년, 1등급은 2년마다. 그래서 여기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는 5년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은 2년마다 하고요. 자연환경 조사를 위해서 조사원이나 이런 사람이 남의 토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무원이나 조사원이 3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밀조사와 생태계 관찰 등 관련 조사 관찰에 필요한 사람 국무총리령. 대통령령은 이제 요 자연환경보전법이 법률이고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이제 명령이죠. 그거 바로 밑에 있는 요거 이 법률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법. 우리가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법의 한 종류죠. 법률 밑에 단계의 법. 대통령령은 명령입니다. 보통 환경부령 같은 건 이거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무슨 이제 그 정부가 내리는 그 지침 같은 것이죠. 94번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부 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것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좀 눈에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유명한 데죠. 국립환경과학원 유명한 데고, 수자원공사, 예, 이것도 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무슨 회사 같아요. 하여튼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런 거 하는 공공기관은 아니다. 자, 조금 보건환경연구원 뭐 이걸 다 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95번 국계법이네요.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해서, 예, 이것은 이해보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개발행위를 국회법에 허가 신청할 때 계획서의 내용으로는 경관과 조경계획, 위험, 피해가 나거나 환경오염 방지할 수 있는 내용,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선 요게 나왔네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년 내에. 자, 여기 좀 읽어볼까요? 장관, 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개발행위 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좀 구석이 있는 내용입니다. 구석, 구석이 있는 내용.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96번 야생동물관리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실은 2급이라고 써놨지만 1급이 아닌 게 뭐냐라는 얘기죠. 자, 몇 번 했습니다만 식물은 좀 많이 익혀두시고요. 포유류는 다 적어놓은 거는 아닙니다. 양서파충류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수원청, 청개구리, 비바리뱀 외워두셔야 되고요. 곤충도 조금 알아두시고, 포유류 중에서는 유명한 것들이 뭐 수달 유명하죠. 스라소니, 늑대, 호랑이 있지도 않은데, 반달가슴곰, 지리산에 있는 거, 사향로루, 사냥, 설악산 깊은 산골 쪽에 있는 거, 여우 복원한다고 하나요? 예. 그다음에 붉은 박쥐, 붉은 박쥐 이런 것들, 표범도 멸종 위기가 아니라 아예 멸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이 1급입니다. 현재 1급이고, 사냥, 표범, 붉은 박쥐가 1급이고, 하늘다람쥐가 공식 명칭인가 봐요. 날다람쥐가 아니라. 자세한 거는 찾아봐야지 되겠습니다. 97번 요거는요, 요것도 구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날, 구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구석. 98번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 야생동물법상 살처분한 죽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것들이 걸려서 멧돼지를 죽였다든가, 조류 독감이 있어서 뭐 뭘 죽일 수밖에 없었다든가 뭐 이런 것. 매몰 기준, 매몰장 파묻어야 될 적에 뭐라 그러나, 이거를 불태우거나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야생동물법 중에서도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그것도 별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찾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75m 구석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정지역에 해당하는 지형도는 이것도 구석에 있는 내용.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지형도라고 하면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면적을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 1대 5,000. 그거보다는 생태경관 보전지역도 핵심 완충 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시험에 났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리산은 극상 원시름으로 지정이 됐고, 섬진강은 수달 서식지,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강의 지류죠. 동강은 지형경관 희귀동식물,
충남 보령의 소황사구, 이 해안사구죠. 예, 해안사구와 희귀동식물. 전남 한평의 고산복은 붉은박쥐 서식지. 예. 울산 울주군의 저 경상도 쪽이죠. 동해안 무제치늪은 산지습지, 희귀동식물. 대암산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수번. 강원도 인제인가요? 예. 낙동강하고는 철새도래지. 요거를 공부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99번 했고요. 구석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100번.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 당시 습지 보호지역, 습지 개선 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훼손했을 적에 할 수 없어서 개발을 하게 돼서 훼손할 수밖에 없어서 훼손을 했는데,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얼마나 보존해야 되느냐. 습지를 존치시켜야 되는 것은 4분의 1 이내로 훼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훼손했을 적에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딴 데다가 존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인가 했나요? 습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핵심 지역이죠. 습지 보호 지역의 핵심 지역에 해당하고 습지 주변 관리 지역이 완충 구역에 해당하는데, 별도로 요거는 좀 훼손이 심하고 그런 우려가 있거나 개선 가치가 있는 곳은 습지 개선 지역을 지정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이 습지 보호 지역과 습지 개선 지역입니다. 예, 그걸 훼손했을 적에 2분의 1을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 100번까지 해서 두 번째 시험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